미국의 한 명문대 강의실에서 5천년 문명의 자부심을 가진 동양의 천재 학생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서양의 천재 학생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600년 전 만들어진 한 문자가 있었는데요. 토론의 끝에서 두 학생은 어떤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인 에델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한글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어 외에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고 싶었죠. 특히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빠지게 되어 중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당시 제 가장 친한 친구 에일리가 중국 유학을 다녀온 후 중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깊이 있는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의 문물이 교류되던 역사적 이야기들이 저를 사로잡았죠. 중국의 장대한 만리장성과 자금성, 병마용 등 웅장한 문화유산들을 보며 이 위대한 문명의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그날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한자를 외우는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천 개의 한자를 하나하나 암기해야 했고 각각의 한자가 가진 뜻과 발음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서 더욱 어려웠어요. 획순도 복잡했고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은 구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한자 하나를 익히는데도 수십 번을 써야 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특히 성조를 익히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의사소통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중국어 참고서를 찾다가 우연히 한국어 책을 발견했는데 표지에는 아름답고 기하학적인 도형 같은 글자들이 있었어요. 마치 예술작품처럼 보이는 글자들이 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호기심에 책을 펼쳐보니 한글이 가진 단순하고 규칙적인 아름다움에 완전히 마음을 뺏겼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인터넷으로 한글에 대해 찾아보았는데 전 세계에 약 6천 개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를 표기하는 문자체계는 50개밖에 없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글은 세계 문자 중 유일하게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떤 소리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공부해왔지만 이런 문자 체계는 처음 보았어요. 영어로는 첩프나 트위트 같은 몇 개의 의성어로만 새소리를 표현하는데 한글은 짹짹, 찍찍, 구구, 푸르르 등 정말 다양한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영어로는 우시 정도로만 표현하는데 한글은 살랑살랑, 쌩쌩, 휘잉 등 바람의 세기와 느낌까지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서 이런 과학적인 원리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00년 전에 이미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담은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실제로 어떤 외국어의 발음도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가 매우 특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온라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연구 자료를 더 깊이 알아봤어요. 그 순간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한글의 놀라운 체계성이었는데요. 표준어 규정으로 봤을 때 자음 19개와 모음 21개, 총 40개의 기본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자음들이 발음하는 위치에 따라 아음, 어금니 소리, 설음 혀소리, 순음, 입술 소리, 치음 이소리, 후음 목구멍 소리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기본 글자에서 획을 더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니은에서 디귿, 그리고 티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한글이 인도의 범어와 닮은 점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둘 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표음 문자라는 점, 그리고 발음 위치에 따라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했다는 점이 비슷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 때 승려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죠. 신미대사라는 분이 범어의 지식을 전해주었고 이것이 한글 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세종대왕님은 신미대사에게 해각존자라는 특별한 칭호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제가 배우고 있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동양의 지혜와 과학이 결합된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소설가 펄벅이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평가했다는 글을 읽었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성과 실용성,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정을 가지고 한글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특히 한국 음식에 푹 빠져들어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기숙사 중국인 룸메이트 순양이 한국 음식은 맵기만 하고 냄새난다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만든 김치를 맛본 다른 친구들이 너무 맛있다며 칭찬하자 순양의 태도가 묘하게 변했죠. 특히 제가 비빔밥을 만들어 친구들과 나눠 먹을 때는 콧방귀를 뀌며 중국 요리가 훨씬 맛있다고 했지만 나중에 몰래 비빔밥 레시피를 물어보더군요. 지금도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순양은 여전히 중국어가 더 오래되고 위대한 언어라며 비아냥거리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한 한글 공부였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위대함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이 아름다운 문자 체계를 만든 세종대왕의 지혜에 더욱 감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나가며 언젠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공부하면서 한글의 매력을 발견한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중국어를 시작했을 때는 수많은 한자를 익히느라 고생했지만 한글을 접하면서 저의 언어 공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죠. 강의실에 일찍 도착했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한국어 기초교재를 보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중국 유학생 순양이 제 교재를 보더니 중국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이고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의 정수인데 한국어를 배우느니 차라리 중국어를 계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 화교들의 경제력을 봐. 중국어만 할 줄 알아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어. 게다가 실리콘밸리에도 중국계 총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어는 한국에서나 쓸 수 있을 뿐이야 라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어요.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알게 된 기본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어 발음도 한글로 비교적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어요. 아직 초보 단계지만 한글이 가진 과학적인 체계에 대해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순양은 그래도 중국어가 동양 문화의 근원이야. 최근 한국 문화가 인기 있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건 일시적인 유행 아닐까?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비록 아직 한국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흥미로운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한글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배경이 인상 깊었죠. 우리의 토론은 로버트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로버트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저희의 열띤 토론을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순양과 나눴던 대화를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침 오늘은 세계 여러 문자 체계 중에서도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글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많은 언어학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문자 한글과 언어 한국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순양이 또다시 손을 들었죠. 교수님, 하지만 한글은 한자 문화권에서 파생된 문자 아닌가요? 중국에 한자가 없었다면 한글도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요. 게다가 아직도 한국어에는 수많은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순양의 질문을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시며 마치 오늘을 위해 준비하신 것처럼 조리 있게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문자는 그 문자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과 과학, 그리고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글은 특히 그 제작 원리와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문자입니다. 물론 순양 학생의 말처럼 한국어에는 한자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어의 라틴어나 그리스어,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이 많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언어의 우수성은 그 기원이 아닌
독창성과 실용성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느꼈던 한글의 실용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게 느껴졌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교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평소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던 다른 학생들도 이번에는 특별히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앞으로 이어질 교수님의 강의가 단순한 언어학 수업을 넘어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간의 지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는 걸 모두가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오늘 수업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비록 아직은 한국어 초보자이지만 이 수업을 통해 제가 선택한 언어가 얼마나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 교수님은 칠판에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그리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글은 1446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문자 창제의 원리와 과정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순양이 또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고작 6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문자와는 비교도 안 되지 않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순양 학생, 문자의 가치는 역사의 길이가 아닌 그 활용성과 과학성에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후 3년 동안 궁중에서 직접 사용하며 문제점을 보완했어요. 성산문, 신숙주와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다듬었죠.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보급 정책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반포한 후 하급관리 선발 시험에 한글을 포함시켰고 백성들이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도 한글로 작성할 수 있게 했죠. 심지어 법률 내용도 한글로 번역하여 알기 쉽게 했답니다. 순양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결국 한자를 버리지 못해서 아닌가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잖아요. 로버트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순양 학생, 영어에도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어의 가치를 떨어뜨리나요? 한글의 독창성은 문자체계 자체에 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삼재를 기본으로 만들어졌죠. 이는 전 세계 문자체계 중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과학적 원리입니다.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순양의 얼굴이 붉어졌고 다른 학생들은 감탄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배우고 있는 문자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한글 창제 이후 조선의 문맹률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더구나 한글은 어떤 외국어의 발음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뛰어난 표음 문자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현대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죠. 로버트 교수님의 강의는 계속되었고 저는 한글이 가진 가치와 과학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글의 제작 원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것을 넘어서 음성학적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각각의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은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닌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결합된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로버트 교수님은 한글에 대한 세계 학자들의 평가를 소개하시며 수업을 이어가셨어요. 칠판에는 다양한 언어학자들의 평가가 하나씩 적혀갔고 그 중에서도 함부르크 대학의 샤세 교수가 한글을 이 세상에서 한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라고 평가했다는 내용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미국의 문맹률이 79%인 반면 한국은 문맹률이 0%대라는 통계였어요. 순양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또다시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현재 세계 경제에서 중국어의 영향력을 보세요. 중국의 GDP는 한국의 몇 배인데요. 실리콘밸리의 CEO들도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결국 언어는 실용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않나요? 로버트 교수님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답변하셨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체계의 위대함은 변하지 않죠. 케임브리지대 출판부에서 출간한 한국어의 역사는 한글의 언어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어요. 일본의 저명한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도 한글을 알매 혁명을 낳은 문자라고 극찬했죠.
창가에서 비치는 오후의 햇살 아래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경청하며 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현대사회에서 한글의 영향력을 설명하셨어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K-팝의 세계적인 성공과 함께 BTS와 같은 한류 스타들로 인하여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가진 장점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순양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에요. 한때 일본 문화도 인기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나 교수님은 UCLA의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말을 인용하시며 단호하게 반박하셨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가장 뛰어나게 고안된 문자 체계라고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는 문자가 가진 본질적 가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한글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한 외국어대에서 2년 만에 한글을 습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글 학습의 효율성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몇 개월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졌으니까요. 교실 안에는 점차 한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몇몇 학생들은 노트에 한글을 따라 쓰기도 하고 발음을 소리내어 읽어보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순양조차도 자신의 태도가 다소 편향되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세종대왕 시대의 주요 인물들과 그들의 업적을 정리하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맹사성과 박연이 중심이 되어 향학과 아학을 정비했고 정초와 이순지, 김담, 장영실 등이 천문기기 개발과 역법 개정을 이끌었다는 이야기에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세종대왕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활용했는지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설명에 저는 현대의 리더십 이론과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실제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농사직설의 편찬 과정을 설명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시간과 날씨, 계절의 변화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서적을 만드셨죠.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었어요. 로버트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자 순양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중국은 공자부터 맹자까지 수천 년간 쌓아온 철학이 있는데 고작 조선의 세종이라는 왕 하나를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나요? 더구나 민본사상도 원래 중국의 것 아닌가요?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순양 학생, 사상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실천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민본사상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신 분이었죠. 순양이 또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이번에는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백성과 임금과 나라가 하나라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농업기술 발전부터 천문 관측, 법제 정비까지 모든 업적의 근간에는 백성들을 위함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의 이러한 혁신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현대 디지털 시대에도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죠. 저는 이 수업을 통해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닌 깊은 인문학적 가치와 과학성이 결합된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 위대한 업적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로버트 교수님은 한글의 현대적 가치와 미래 전망에 대해 설명하시려 했어요. 그러자 순양이 의견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교수님, AI 인공지능 시대에는 중국어가 더 중요할 거예요.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인데다가 경제 규모도 크잖아요. 교수님은 이번에는 데이터를 보여주시며 단호하게 반박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하지만 실제 AI 언어 처리 성능을 보면 알파벳이나 중국어는 60%에서 70%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는 반면 한글은 95% 이상의 놀라운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교수님은 더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영어로 엘리먼트라는 단어를 보세요. 똑같은 이라는 글자인데 발음이 3번이나 다르게 됩니다. 로마 알파벳은 비과학적인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요. 비가 내리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새가 우는 소리까지도 한글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세계적 동향을 설명하셨는데
MIT 대학, 하버드 대학,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주목하고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에티오피아의 아무하라어 입력 시스템에 한글의 원리를 도입한 사례였습니다. 에이거리그나라는 회사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를 활용해 새로운 입력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는 현지에서 국민 키보드로 불릴 만큼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글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어요. 현재 전 세계에는 약 6,912종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중 23종의 주요 언어를 약 38억 명이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언어학자들이 AI 시대에는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자폐 아동들의 언어 발달에서 한글이 보여준 가능성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폐 아동들의 뇌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간의 인지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며 한글의 놀라운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였는데, 이제는 제가 미래의 중요한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이 과학적이고 편리한 한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만든 한글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오늘 수업을 통해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미래를 향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한글 공부를 이어나가려고 해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시작된 한글을 향한 열정적인 토론, 그리고 에델 학생이 발견한 한글의 과학적 가치와 미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특히 중국 유학생 순양과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드러난 한글의 위대함, 그리고 세계 유수 대학의 석학들이 주목하는 한글의 미래 가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자부심을 안겨주었을 것 같습니다. 600년 전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한글이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문자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한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